리테일 3사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회전율과 매입 채무 지급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을 주요 지표로 한번 삼아 보고자 합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1위는 매출액 1위는 GS 리테일이 되겠어요. 약 5조 3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BGF 리테일 CU죠. 3조 9천억 원, 코리아 세븐이 2조 6천억 원, 3위가 되겠습니다. 미니스톱을 인수해서 매출이 좀 크게 올란 줄 알았는데 아직 못 따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상품 재고가 있는데 코리아 세븐이 재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 아예 상품 회전율을 산출해서 표시를 했는데 GS 리테일이 17.2회전 6개월에 BGF 리테일이 22.6회전 그리고 코리아 세븐이 9회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코리아 세븐일레븐의 가장 이 주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GF 리테일은 무슨 재간이 있어서 이렇게 회전율이 높은지 이것이 그 시유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영업이익은 그 GS 리테일이 1200억 원, 그 다음에 BGF 리테일이 1112억 원인데 세븐일레븐은 적자 82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실적의 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상품 유통업에서는 이 스루풋 회계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여기 있고요. 스루풋 금액들이 나와 있고 스루풋율이 이제 누가 이익을 많이 내느냐 판매 마진 판매 마진으로 봐서는 GS 리테일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2위가 그 코리아 세븐이고 그 다음에 BGF 리테일이 가장 마진을 작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공비가 상품 유통업이지만 가공비가 조금씩들 있습니다. 운영 비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 TOE 생산성으로 보자 그러면은 가장 높은 데가 이 BGF 리테일입니다. CEO. 운영 비용을 좀 적게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강점도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원수라든지 또 전산화 관계라든지 이런 게 아마 경쟁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매출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븐일레븐하고 비교하면은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이것이 또한 경쟁력 아니겠느냐. 그래서 TOE 생산성을 보더라도 1.18로서 그 BGF 리테일 CU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경쟁력 1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원가 회계구 차이에는 크게 차이들이 없습니다. GS 리테일 경우에 마이너스로 나온 것은 상품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코리아 세븐의 경우에는 이 상품 재고가 조금이라도 더 줄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 내역을 보면은 코리아 세븐이 GS 리테일만큼 가지고 있죠. 매출액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되겠는데 전년도 말에 비해서 GS 리테일은 13% 증가했고 BGF 리테일은 19%가 증가했는데 코리아 세븐만이 이 재고 증가율이 거의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소수점으로는 약간 내려간 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코리아 세븐이 하반기에는 계속 이런 추세로 간다 그러면은 성과가 좀 낮을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코리아 세븐을 유독 애착은까지는 아니지만은 사람 심리라는 것은 약자를 응원하게 돼 있어서 그렇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현재 이 그 글씨체들이 이 김자진 장군 볼드체라고 돼 있어가지고 요게 코리아 세븐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무료로 배포한 그런 그 소프트웨어 글자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가 저한테는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요. 이것은 그 재고 명세를 향후는 재고 흐름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것을 또 강력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상품 매입액으로 표현하든 상품 출고액으로 표현하든 에, 이것을 다 밝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그 BGF 레이트를 누운 글씨체로 했는데 상반기 보고서에 그 비성분 데이터를 비공개했습니다. BGF 리테일은 그래서 역산으로 제가 이걸 풀이해낸 거고요. 어, 여기에서 그 가공 비율이 좀 있습니다. 그 GS 리테일이 한 3% 정도 되고 코리아 세븐이 1%. 비성분을 갖다가 비공시했기 때문에 없다고 봤습니다. 그 BGF 리테일은 그 가공비가 없다. 이렇게 보고서 이 산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상품 매입액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리고 요것이 이제 비성분의 그 표시하는 어떤 표준적인 양식인데 재고자산의 변동액 이게 이제 상품의 변동이겠죠.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면은 이게 재고가 늘었다는 얘기고요. 그 상품 매입액에서 이걸 더하면은 이게 이제 매출 원가 성격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코리아 세븐은 아예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상품 매입액으로 어, 그, 이, 요거는 상품 매입액이 아니고 상품 판매액이 되겠습니다. 상품 판매액. 두 군데 회사는 매입액이 되겠고 코리아 세븐은 상품 출고액, 상품 매출원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서도 한번 소개했지만은 많이들 그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상품이 포함된 기준일 때 이거는 이제 상품만 하는 회사니까 왜 원재료는 사용액이라고 표기하고 상품은 매입액이라고 표기합니까?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제가 설명할 수 없다면 실력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논리적인 설명으로 했었고요. 이 상품 매출원가만 중심적으로 본다면은 원칙적으로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에서 상품 매입액을 빼가지고 얼마나 출고됐냐 그러면은 뒤로 기말의 재고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말 재고가 얼마 있다. 그러게 그걸 뺀 게 우리가 그 출고액이 얼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 매입액으로 표기하게 되는 겁니다.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그 변동액을 표현한다면은 상품 매입액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다들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GS 리테일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고 코리아 세븐은 아예 그것을 제외하고 비성분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표기를 그렇게 했다 뿐이지 비성분의 재고자산 변동액을 표기를 안 해가지고 요거는 그, 이 표준 상품 매출원가 산출할 때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비교한 거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다 일치를 합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BGF 리테일이 비성분을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이 좀 저로서는 궁금해가지고 연말까지 GS 리테일은 약 7천만 원 정도, 직원 수도 한 7,500명 정도 꽤 많죠. 이렇게
운영 비용들이 좀 많이 나가는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코리아 세븐은 한 5,430만 원 정도 수준뿐이는 안 됩니다. BGF 리테일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은 요 중간선 정도 되지 않겠냐. GS 리테일보다는 많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2023년도 결산을 분석하려면은 또 내년도 한 3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3분기 때도 분명히 공시를 안 할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급 수수료 그 GS 리테일 많이 나가죠. 거의 6천억 정도 나갔어요. 코리아 세븐은 1,415억 원 나갔고 판매 수수료 포함으로 돼 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제가 그 상품 회전율을 매우 중시하는데 아까 그 스루풋 회계 쪽이나 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재고 회전율이 높은 데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BGF 리테일이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게 현재 문제고요. 코리아 세븐도 마찬가지로 국내라고 한다 그러면은 경영권 방어선이 좀 위험한 입장이다. 그래서 CU가 글로벌 그 진출로 위해서 많이들 그 유튜브나 이런데 소개하는 거 보면 동남아나 또 몽골 수도를 가면은 거기가 그 몽골 수도인지 한국 거리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매장들이 꽉 있는데 CU가 그 상당히 진출해 가지고 활동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역시 그런 투자를 하려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본 이익률로 봤을 때는 BGF 리테일이 또 1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리아 세븐은 헤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매출채권 회전율을 보면은 BGF 리테일은 6개월 동안에 33.6회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매입 채무 회전율도 나름대로는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BGF 리테일의 경우 판매 전산 시스템은 소매점 매출 즉시 본사로 상품 대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뭐 이사분의 격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매입 채무도 그렇게 해줘야 공정한 거래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에 5.8회전 매입 채무 회전율이라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납품업자들한테 대금 결제해 준다는 얘기고 코리아 세븐이 또 가장 늦네요. 수금 속도가 좀 느리니까 그리고 그 GS 리테일은 9.7회전 자기네들 그 수금 속도는 빨리 하고 매입 채무에 대해서는 좀 늦게 주는 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도 그렇습니다. 이게 갭이 너무 크면은 이제 그 갑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는데 이 수치로 봐서는 BGF 리테일이 갑질하는 거로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GF 리테일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딴 데보단 그래도 며칠이라도 더 돈을 빨리 주는데야 라는 인식이 심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납품 가격도 좀 싸게 해가지고 그 BGF 리테일은 수르픈율, 마진율이 가장 작은데도 버티고 확산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 재고가 많은 그 뚱보녀는 BGF 리테일에다가 좀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리테일 비즈니스를 계속 하려고 그러면은 이 재고를 지금 다른 데만큼 따라가야 된다. 뱃살을 좀 줄여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 참고적으로 그 매출 재료 비율 및 운영 비율을 다시 한번 좀 보면은 매출 재료 비율을 빼면은 그게 반대로 그 수르픈율이 되겠죠. 매출 재료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그 BGF 리테일입니다. 코리아 세븐이 중간 제일 높고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없죠.
그래서 그 GS 리테일이 매출 재료 비율이 7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비용이 GS 리테일이 또 가장 많이 나가죠. BGF 리테일이 적게 나가고, 이렇게 그 경비를 낭비하는 거 없이 컴팩트하게 운영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재고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비용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게 되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매출 예측은 GS 리테일이 11조 원 정도 할 것 같고, BGF 리테일은 9조 원 정도 할 것 같고요. 코리아 세븐은 5조 7천억인데 한 6조 원 정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고도 더 줄여서 이익을 좀 내보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 세 군데가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은 뭐가 좋으냐 그러면은 우리 그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싼 가격에 소비를 즐길 수 있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더 경쟁을 좀 더 잘해서 가격도 올린다 하더라도 좀 우리가 그 부담이 없는 소비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리테일 3사가 기여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 리테일 3사 2023년 상반기 실적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